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또 열심히 하루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지금 제가 촬영할 때는 날씨가 되게 좋거든요. 오늘도 날씨가 좀 좋았으면 좋겠네요. 학부모님들 중에 이제 제 방송을 보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학원에 문의를 많이 하긴 하는데, 저희는 이제 중등부 2학년부터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는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진짜 힘들어, 진짜.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 대부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연락 와가지고 좀 크게 한 번씩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맘카페 이런 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제가 웬만한 맘카페보다 인스타 팔로워가 많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인스타 팔로워가 많아가지고, 그 맘카페도 제가 막 지정을 해가지고 이 맘카페 이상합니다 막 이래버릴까봐 공격 못한다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더 뉴튼 서포터즈 분들께서 그렇게 제보를 하세요. 저한테. 근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보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이메일로도 막 제보해 주시고 캡처 떠가지고 이런 말 했어요 그러면서 읽는 모습을 보면서 뭐 그거 제가 하나하나 다 막 이렇게 법적으로 뭔가를 조치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비판은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모욕은 제가 못 참는다 말씀드렸죠. 특히나 이제 재원생이라든가 학원에 대한 어떤 근거 없는 모욕 뭐 이런 것들은 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강하게 법률적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뭐 저에 대한 비판은 그냥 제가 여기서도 말로도 까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싫을 수 있죠. 저도 걔가 싫으니까요. 그러니까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어떤 공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모의고사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또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제 학원을 막 보내긴 하는데, 정희님께서 원장님 저 정말 궁금한 것이 있어요. 댓글 꼭 받아보고 싶은데 1년째 고민이거든요. 초3부터 다니던 수학학원에서 5학년 여름방학부터 중등 나가기 시작하더니 6학년인 지금 중3-1 기본 끝나고 유형 나가고 있어요. 일주일에 3번 4시간 반, 그러니까 4시간 반 수업을 하고 저녁 시간은 30분 정도 갖습니다. 숙제 또 있고 그 다음날 영어학원 가고, 그럼 영어 숙제 있고, 아이가 평범해서 수학 선행을 잘하고 있다고는 말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공통 수학 들어가면 헬이 열릴 것 같네요. 수학도 이렇게 3년 선행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인데, 지금 과학, 사회, 교과마저 차분하게 읽고 문제 풀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수학 나가면 영원히 수학만 하다 끝나버릴 것 같은데, 수학 개념도 하도 눈으로만 처발해가지고 제가 빈칸 뚫고 채우기 시키고 그림 그리게 시키고, 근데 그때뿐이에요. 주말 이틀도 수학 영어만으로 숙제로 완전히 채워질 만큼 성실은 합니다. 이제 국어 과학도 해야 되고 학원을 넣어줘야 되는데 스스로는 눈깔로만 훑는 아이라 문제는 일주일에 3번 4시간 반 하고 오는 수학학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왜 4시간씩 학원에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들을 거 듣고 기본 같이 풀어보고 2시간 반 정도 수업하고 오면 집에서 숙제나 개념 공부하면서 2시간 채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심화도 본인이 생각하는 건데 왜 학원에서 시간 보내는지 애들끼리 물어보고 답만 적어 오던데, 나머지 과목들 균형 맞춰서 하려면 일주일에 3번 4시간 반씩 수학학원에 붙들려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유유 원장님 답변 기다려봅니다. 너무 절실해서요. 어머니 이거는 돈 더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학을 더 하는 건 맞긴 맞죠. 맞는데 이제 우리가 원비를 받을 수 있는 룰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통합과학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통합과학을 2시간 수업을 평일에 하면 주당 2시간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 원비가 다른 학원보다 저렴해요. 근데 2시간 수업이 끝나고 나서 6시부터 8시 뭐 이렇게 평일날 하면 8시부터 10시까지 남겨요. 그래서 숙제를 하고 보내요. 핸드폰 뺏고. 그러니까 얘는 한번 써보는 거야. 그 시간에 2시간이면 쓸까 말까 정도 되거든요, 분량이. 그러니까 그날 숙제를 쓰는 건 다 끝나고 가니까 문제 풀 때 술술 풀린단 말이야. 요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용은 안 받는 거야, 저희가. 그러니까 강제성도 안 껴가지고 어떤 어머니는 그거 빼주세요 이런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강제라고는 하는데 그 비용을 안 받고, 대신에 뭐 어떤 애는 1시간 반을 남는 애도 있고 1시간만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웬만하면 그렇게 숙제를 하고 보내요. 근데
여기도 똑같은 건데 수학학원이라는 게 운영되려면 비용을 좀 많이 받아야 되니까 이제 시간을 많이 잡아서 그 시간에 대비 비용이 증가해요. 근데 이제 클리닉이라는 거를 잡으면 문제가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방치가 돼요. 제가 그리고 여기서 아이들끼리 물어보고 답만 적었다는 걸 듣고서 솔직히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애들한테도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제발 부탁인데 서로 물어보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하잖아. 이 빠가사리 새끼들아 진짜. 왜 서로 물어봐. 서로 선생님이 앞에 서 있는데 물어보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내가 안 물어봐서 화냈지 물어본다고 화낸 적은 없거든. 근데 지네들끼리 막 설명을 해줘. 그 더 웃긴 거 알아요? 그러는 당사자애는 잘 모르는데 설명을 처하고 앉아있어. 점수가 안 나와요. 이렇게 하면. 질문은 선생님한테 하는 거. 내가 그래서 조교도 웬만하면 잘 안 믿는 이유가 수학 조교는 모르겠네. 내가 다른 과목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 조교 같은 경우는 집안 문제를 잘 풀어. 아니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건 애가 모를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클리닉을 할 때는 쉬는 시간까지 좀 질문하고 가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학원들이 이제 하다가 이제 초등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좀 무성의하게 클리닉이라고 시간을 늘려요. 보통은 적당히 했으면 좋겠는데 원비를 더 받으려고 운영하기 힘든 건 나도 알겠어. 애들이 주니까. 근데 시간을 늘려서 그 시간을 늘린 만큼 클리닉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 클리닉이 뭐냐면 애들 그냥 어디다 넣어놓고 문제 풀기 시키는 거지. 근데 그것도 비용을 받아도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하면 진짜 시간이 없죠. 그리고 어머니 얘가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선행을 나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선행은 선행이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개념이 잘 안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개념이 안 되면 개념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6학년이잖아. 그럼 중2까지는 개념을 좀 잡으면서 이제 개념을 좀 더 강화하면서 선행을 좀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제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1년째 지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예, 제가 봤을 때도. 제가 그 학원에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거 갖고 그 학원 원장인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다 댓글 달면 너 고소 먹어요. 알겠죠? 이분 정희님도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누군지 모르잖아. 근데 그걸 굳이 거기다 댓글을 달아가지고 밝혀지게끔 해놓으면은 금융치료 해드릴게요. 예.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게 학원들에서 시간을 늘린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수업하는 시간 외에 클리닉 시간을 늘리는 건 결국에는 이제 운영상 이유로 원비를 더 증액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제 학원에서 수학이 중요하긴 해. 근데 수학이 중요하긴 한데 수학만 한다고 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까도 저번에도 댓글에 보니까 정확하게 누가 써놓으셨는데 진도만 쭉쭉 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의 내실이 지금 좀 부족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줄인 시간만큼 다른 걸 넣고요. 수학학원을 변경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리고 다른 과목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국어, 영어도 주당 한 번, 2시간 정도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주당 2번까지 가더라고요.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현행은 주당 한 번 2시간에 이제 남아서 숙제하고 오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행 같은 경우도 2시간씩 해서 내용이라도 쭉 들어볼 수 있게끔 저렴하게 그런 학원 있으면 거기 보내시는 게 좀 더 좋다. 학원을 안 보내면은 이과를 못 보내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답변이 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희님. 그래서 좀 아이 잘 좋은 쪽으로 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또 모자라는 거 좀 채우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대충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끔 하는 게 양이 너무 과도할 때 그래요. 애들 현재 발달 상황보다. 김작은꽃님께서 오늘 첫 기말고사 끝나네요. 오후만 놀라고 저녁부터 다시 공부하자고 다짐받고 등교시켰습니다. 점수가 중요하지만 우선 습관 잡기가 중요하듯 해서요. 너도 매일 밥해서 먹이듯 너도 공부는 일상이라고 매일 하는 거라고 계속 잔소리 중입니다. 방학 잘 보낼 수 있는 팁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남기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꾸준하게 하는 거에 집중을 하시잖아요. 결과물보다. 이제 어머니들은 결과물을 보면 내 성적 같거든. 근데 되게 대단하신 분이고 방학이 있잖아요. 근데 방학이 짧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말고사 끝난 이유를 방학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좋아요. 이때부터 놀기 시작해가지고 방학 특강 어디 없나 이렇게 알아보고 계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이 기말고사 끝난 시점에서 이제 바로 한 4주 정도 잡을 수 있거든요. 놀러 가는 거 빼고 8월 말이면 우리가 8월 초에 많이 놀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딱 잡아보면 한 4주 나오거든요. 그러면 4주 동안에 인강 들을 수 있는 것도 한 단원 정도 뭐 이렇게 고등부 애들은 들을 수 있고 중등과학 같은 경우도 단원 2개 정도로 들을 수 있어요. 보통 한 학기에 4개 단원으로 구성돼 있으니까 이때 제발 부탁인데 통합과학 이런 것 좀 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물리화학이나 중등과학을 조금 또박또박 했으면 좋겠어요. 난이도 높은 거일수록 가볍게 여러 번 듣게끔 해주시고, 난이도가 좀 낮은 거일수록, 그리고 현행에 가까울수록 좀 또박또박 공부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잡으시면 되고, 여지껏 하고 있었던 거는 유지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오전에 학교가 약간 비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2주밖에 안 돼요. 1주나. 여름방학을 잘 보내는 방법 중에는 현행하는 거에다가 플러스 한 2, 3주 남을 때 인강이나 아니면 특강 같은 거 살짝 들어서 오전 시간도 학교 가듯 공부하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책받기를 굴릴 수 있는 사람이 뭔가를 완성을 하고 성취를 합니다. 이게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방학이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학부모님도 좀 긴장하시고 아이들 흐트러지지 않게 오늘도 단도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힘드신 거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들 열심히 하는 아이들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고요. 결과는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열심히 하고 안 나오는 게 안에서 안 나오는 것보다 100만 배 낫고요. 내가 안에서 성적 안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이 빠가사리 새끼들 아주 그냥 아주 뒤지게 혼나야 돼. 아주 무능한 새끼들, 이런 무능한 새끼들이었어요. 안 하는 것도 능력이야 이 새끼야. 그냥 아침부터 욕 먹으니까 아주 그냥 후련하지 이 새끼야. 공부를 해야 성적이 나오지. 아주 주변 친구들 중에 이런 애들 있으면 같이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네. 뭐 묻어요. 어쨌든 오늘 하루 또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 매일 똑같은 일상 돌아야죠. 화이팅!